문자열인 경우에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n과 not in이라고 하는 연산자인데요. 우리는 for in 구문에서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전 시간에서도요,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in 다음에는 반복 가능한 타입들이 사용이 됩니다. 뭐 문자열이라든가 range라든가 이렇게 반복 가능한 그런 타입들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변수 이름이나 혹은 값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혹은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어떤 범위나 혹은 반복 가능한 타입 안에 들어있으면 true, 들어있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 주는 게 in이라고 하는 연산자입니다. 문자열도 반복 가능한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자, in을 연산자로 저희가 한번 볼게요. in. 이거는 텍스트 셀로 넣을까요? in. 그다음에 not in 연산자 이렇게 할까요? 네.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숫자를 생각해 보죠. 자, 1, 2라고 하는 숫자가 in, range, 10. 자, 이 결과는 뭐가 될까요? 이 결과를 result라고 저장을 할까요? 그리고 print, result를 프린트해 보면 뭐라고 출력이 될까요? true죠. true라고 출력을 합니다. 자, range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range라고 하는 것은 시작값이 없죠. 시작값이 없으면 0부터 시작이죠. 0, 1, 2, 어디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죠. 그러니까 9까지예요. 자, 이렇게 10개의 숫자 안에 10개의 숫자 안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게 in 연산자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range 안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니까 그 리절트는 뭔가요? 리절트는 true예요. 맞습니까? true죠. 그래서 출력하는 거는 true라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문자열도 반복 가능한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H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지. 예, 자, 이것도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이번에는 문자열. hello, 이렇게 할까요?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result를 다시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true라고 나오죠.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는 h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어요. 그쵸?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h라고 하는 문자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true죠. 그래서 여기는 true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대문자로 썼습니다. 밑에 있는 결과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false입니다. false죠. 왜 그러냐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에는 소문자 h는 없습니다. 그렇죠? 뒤에 있는 문자열을 보면 이 문자열 안에는 안에는 소문자 h는 없죠. 없으니까 result는 false예요. false.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not in hello 이렇게 해볼까요? 자,
자, 세 번째 리절트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세 번째 리절트의 결과는 true입니다. 들어있지 않으면 이란 뜻인 거죠.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not 없으면 무엇이? h가 소문자 h가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없으면 이란 뜻이에요. 없죠. 없으니까 리절트는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출력하는 거는 true를 출력을 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in이라고 하는 게 연산자예요. for in 구문에서 사용했었던 그 in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연산자였었던 거예요. 변수 x가 range 안에 있는 동안에 range 안에 있는 동안에 그런 의미가 바로 for 구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위쪽에 있는 코드를 우리가 문자열로 취급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3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어떤 1, 2, 3 안에 있는지 없는지 1, 2, 3, 4, 5 1, 2, 3, 4, 5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안에 3이 있나요? 있죠. 여기 중간에 3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true란 말이에요. true. 문자열로 취급하는 순간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취급하는 순간 우리는 3이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라고 하는 것을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검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순서대로 바꿔볼까요? 11. 1 안에는 3이 없죠. 1, 2 안에도 3이 없죠. 1, 3 안에는 3이 있죠. 1, 4 안에는 3이 없죠. 그렇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자열 1부터 문자열 100까지 반복하면서 3이 들어있는지 6이 들어있는지 9가 들어있는지 검사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일단 for in 구문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숫자로 1부터 101까지. range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범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를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숫자를요, 우리는 문자열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 반대는 우리가 했었죠.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건 우리가 했었죠. 어떻게 하면 됐었죠? i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int 안에다가 문자열을 넣어주면 문자열을 뭘로 변환해 줬어요? 정수로 변환을 해줬죠. 반대로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이 안에 숫자를 주면 그 숫자를 뭘로 바꿔줄까요? 문자열로 바꿔줘요. 무슨 얘기냐면 str 함수를 쓰는 거예요. n을 쓰는 거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3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그 문자열 안에 들어있으면 변환했잖아요. 변환한 문자열 안에 3이 들어있으면 또는
변환한 문자열 안에 6이 들어있으면 또는 변환한 문자열 안에 9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문자열 안에 3이 들어있으면 문자열 안에 6이 들어있으면 문자열 안에 9가 들어있으면 얘는 이제 1의 자리든 10의 자리든 그런 거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1의 자리에 3이 나오는지 10의 자리에 3이 나오는지 고민하지 않고요. 고민하지 않고 뭐라는 거다? 그냥 문자열 안에 문자열 중에 어느 위치나 상관없이 3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6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9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뭐라겠다? 우리는 무엇을 출력하면 되나요? 별표를 출력하면 돼요. 이때는. 숫자를 3이나 6이나 9인 경우에는 숫자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별표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출력하면 되죠. 그대로 출력하면서 탭을 출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숫자를 출력할 것인지 별표를 출력할 것인지 이거랑은 별개로 숫자를 출력할 것인지 별표를 출력할 것인지와는 별개로 10개를 출력할 때마다 10개 출력 후 줄바꿈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f 여기서는 n을 사용하셔야 돼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실 때에는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정수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정수에서만 있는 거니까 문자열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10으로 나누면 안 되고요. 숫자 자체를 10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10개씩마다 무엇을 하겠다? 줄바꿈 넣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코드와 동일한 코드가 됩니다. 문자열에서 사용되는 in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번 똑같은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33이나 36이나 39인 경우에 별표 2개를 찍는 거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땐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3이 포함 33, 36, 39 뭐 이런 경우들을 각각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얘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경우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게 코드가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일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맞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한 이유는 문자열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6이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변환을 한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네. 뭐 숫자 자체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 문자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뭐 5어를 사용하는 방법,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 등등등 뭐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파일의 제목을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리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트북을 만드시고요. 노트북의 제목을 바꾸셨으면 연결해 줄게요. 연결. 네, 파일 다 만들어졌으니까 텍스트 셀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목차를 넣을게요. 목차는 리스트. 우리말로도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텍스트 셀을 하나 더 추가를 하시고요.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우선 리스트. 리스트는요.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한 자료 구조,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리스트에서 엘리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엘리먼트는 뭐 우리말로 원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요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 책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달라서. 엘리먼트는 리스트에 저장된 각각의 값들을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덱스도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하고요. 그냥 인덱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덱스란 리스트에 값이 저장된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몇 번째 위치에 값이 저장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그 값이 저장된 번호를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R을 기억해 보시면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1차원 모양으로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을 R에서는 뭐라고 불렀었는지 기억나세요? 벡터 기억나십니까? 벡터.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컴바인 함수 기억나세요? 컴바인 함수. 시퀀스 함수 기억나세요?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벡터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벡터가 뭐였었냐면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주는 컴바인, 묶어가지고 여러 개의 값들을 묶어서 하나의 변수에다가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게 컴바인 함수였었잖아요. 컴바인 함수로 만들면 얘가 이 변수가 뭐가 됐어요? 벡터가 됐죠, 벡터. 그 벡터와 비슷한 게 리스트예요. 리스트. 완전히 같진 않아요. 완전히 같진 않고 벡터는 1차원이었어요. 1차원.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었죠. 데이터 프레임은 다르죠. 데이터 프레임은 행이 있고 컬럼이 있었죠. 행이 있고 컬럼이 있었으니까 인덱스가 행에도 1, 2, 3, 4라고 번호가 있었고
컬럼에도 1, 2, 3, 4라고 번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인덱스가 2개가 있었죠. 벡터에서는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네. 그 인덱스랑 똑같아요. 그 인덱스랑 똑같은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R에서는 시작하는 인덱스는 시작 번호가 몇 번부터 시작을 했었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인덱스 시작하는 숫자 1이요. 1. 맞습니다. 1. 1이에요. 오라클에서도 시작하는 숫자는 뭐부터 시작하죠? 1이에요. 오라클에서 행 이렇게 출력하잖아요. 셀렉트 하고서 출력하잖아요. 행 옆에 번호 붙죠. 그 번호가 1번부터 시작을 해요. R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파이썬은 달라요. 파이썬은 리스트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R이랑 다른 점이에요.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파이썬만이 아니고요. 뭐 파이썬, C, 자바, C++ 등등등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뭐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해요. R은 좀 특이하게 R과 SQL은 특이하게 인덱스를 0부터 시작을 합니다. 1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좀 다르고요. 자, 시작하는 인덱스가 0이기 때문에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요? 원소 개수 빼기 1이 돼요. 당연히 만약에 10개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인덱스는 0, 1, 2, 3, 4 이렇게 되니까 9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5개를 저장하는 리스트다. 그러면 0, 1, 2, 3, 4. 인덱스는 4번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원소 개수보다 하나가 작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는요. 리스트는 원소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원소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리스트 끝난 다음에 튜플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튜플과의 차이점이에요. 튜플은 리스트와 동일하게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 튜플 리스트와 동일하게 튜플도 인덱스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튜플은 한번 원소들이 저장이 되면 저장된 원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도 없고 기존에 있던 원소를 삭제할 수도 없고 뭐 1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1을 2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 게 튜플입니다. 튜플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트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타입이 왜 만들어졌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적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험을 봤어요. 우리 뭐 학생이 30명이 있어요. 30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봤고 이제 그 시험 본 학생들에 대해서 뭐 총점도 계산하고 평균도 계산하고 표준 편차도 계산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학생 개개인의 점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변수 30개를 만들어야 돼요.
학생 수가 30명이면 변수의 이름도 3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번 학생 점수 하고서 저장하고 2번 학생 점수 하고서 저장하고 3번 학생 점수 하고 저장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30명이면 30개의 변수 이름을 만들어야 돼요. 학생이 100명이면요. 100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변수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름이 전부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변수들의 이름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되게 귀찮겠죠.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오래 하시다 보면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는 게 뭐냐면 변수 이름 짓는다. 변수 이름을 뭘로 만들까?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X, Y, Z 뭐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지만 변수 이름은 그 변수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변수 이름을 10개를 만든다는 것과 변수 이름을 100개, 1000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귀찮기도 하거니와 변수 이름을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변수는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에 첫 번째 학생 점수도 저장하고 두 번째 학생 점수도 저장하고 세 번째 학생 점수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30명이 있으면 30명 학생에 대한 점수를 100명이 있으면 100명 학생에 대한 점수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자료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신에 여러 개를 저장하더라도 값을 하나씩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값들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준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0번, 얘는 1번, 얘는 2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를 한 거예요.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저장된 위치에다가 연속된 숫자들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x0번, x1번, x2번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 하나 가지고서 모든 원소들을 하나씩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바로 리스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리스트에 이렇게 하나씩 저장되어 있는 이런 값들, 이런 하나씩 저장되어 있는 이런 값들을 엘리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엘리먼트가 몇 개? 엘리먼트가 5개예요. 그리고 그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는 번호,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걸 인덱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을 한다?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강조할게요. 강조.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죠. 리스트를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대괄호를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괄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리스트는 숫자만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숫자만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문자열도 저장할 수가 있고 불리언 타입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장하실 수 있으세요. 저장할 수 있고 숫자들만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괄호로 시작하고요. 대괄호를 시작했으면 대괄호를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와 대괄호 사이에 저장할 엘리먼트들을 쉼표로 구별해서 쉼표로 구별합니다. 엘리먼트와 엘리먼트들은 쉼표로 구별하고요. 그렇게 해서 엘리먼트들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타입을 한번 먼저 그냥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라고 하시고 넘버스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프린트를 했죠? 이렇게 프린트를 합니다. 10, 20, 100, 90, 80. 제가 쓴 거랑 똑같이 출력을 해주죠. 똑같이 출력을 해줘요. 타입 확인해 볼까요? 넘버스의 타입. 죄송합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쓸게요. 그리고 numbers 이렇게 할게요. numbers의 타입은 뭐라고 나오죠? list라고 나옵니다. list가 numbers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타입 이름이 함수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int라고 하는 함수 있었잖아요. 문자열을 int로 바꾸기 위해서. float이라고 하는 함수 있었잖아요. 문자열을 뭘로 바꿔주기 위해서? 실수 타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아까 방금 어떤 함수 썼었죠?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 str이라고 하는 함수 썼었죠. str이 데이터 타입이면서 동시에 데이터 타입 이름이면서 함수 이름이기도 해요.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함수. 그러면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 거고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 되게 기본이지만 이 기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본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뭐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설명들을 들으실 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위쪽에서는 전체 리스트를 그냥 출력을 했었는데요.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사용하는 방법. 그거를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들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읽어드리는 방법이죠. 인덱스를 사용해서 리스트의 원소를 찾고 변경하고 등등등의 일을 하는 방법을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이름이 뭐죠? 리스트 이름은 numbers. 위쪽에 numbers 있잖아요. numbers.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대괄호 사용하시면 돼요. 대괄호를 사용하고 대괄호 안쪽에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인덱스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10번이라고 나오죠. 10번.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를 출력을 해볼까요?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 자, 마지막 원소는요. 인덱스가 몇 번일까요? 0번, 1번, 2번, 3번, 4번.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5개고요. 5개 중에서 마지막은 5 빼기 1이니까 4번이 마지막 원소예요.
80이라고 나왔죠. 자, 마지막 원소인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인덱스를 셀 수도 있어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앞에서부터 0번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인덱스를 찾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넘버스. 마이너스 음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음수. 모드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마지막 원소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뒤에서 두 번째 원소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덱스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네. 0번부터 시작한다.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원소 개수 빼기 1이다. 그리고 인덱스로 음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끝에서부터 거꾸로 매겨지는 인덱스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5번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5번 위치에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될까요? 제일 마지막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무슨 에러가 발생했을까요? 인덱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리스트의 인덱스가 out of range,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에러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기 쉬운 게 이거를 실수하기 쉬우세요. R에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R에서는 인덱스가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소 5개니까 마지막은 인덱스가 5번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파이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이썬은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인덱스가 0번이에요. 그래서 0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는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가 작아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써버리면 인덱스의 범위, range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 에러가 나는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할게요. 주석으로 만들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인덱스의 최대값을 벗어난 최소값, 최대값을 벗어난 인덱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주석 처리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셀이 되겠죠.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요.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다섯 번째 원소. 이렇게 5개가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들 사물함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물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자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연속적인 그 상자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번호가 붙어 있죠. 그게 리스트예요.
첫 번째 상자 안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고 두 번째 상자에는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고 세 번째에는 100, 네 번째에는 90, 다섯 번째는 80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5개가 저장되어져 있는 이 사물함 전체를 찾아갈 수 있는 이 사물함 전체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이름이 뭐다? 그게 넘버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버스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서는 이 5개의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사물함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사물함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자, 그 번호는 사물함에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이렇게 여기 시작하는 곳, 끝나는 곳, 두 번째가 시작하는 곳, 두 번째가 끝나는 곳,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작하는 곳, 세 번째가 끝나는 곳, 네 번째가 시작하는 곳, 네 번째가 끝나는 곳, 다섯 번째가 시작하는 곳, 다섯 번째가 끝나는 곳. 이렇게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경계가.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 경계선에 붙어 있는 번호가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0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1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2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3번, 여기는 4번. 여기도 있기는 있어요. 여기도 5번이라고 있는 거예요. 5번이라고.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호를 찾아가서 그 번호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시작하는 번호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게 인덱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음수 인덱스는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예요. 자, 마이너스 1이 어딘지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인덱싱은 그 위치를 찾아가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한 칸. 그래서 인덱스 4번을 찾아가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것과 인덱스 마이너스 1번을 찾아가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게 동일한 동작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두세요. 요거를 잘 생각해 두셔야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동작이 이해가 돼요. 네.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